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과 자기장과 자기력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얘들 같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의미부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먼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볼게요. 먼저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자, 어떻게 대표적일까?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그렇지?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그냥 공간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 놔보는 거예요. 자석을 갖다 놓게 되면은 자석의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저는 그거에 자기장을 시각화 자기력선을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그냥 이해가 가도록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석이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든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지?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도선에, 얘가 도선이에요. 도선에 전류를 흘려보면 알아요. 이렇게 전류를 흘렸어요. 지금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흘렸다고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 도선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만 물어볼게. 그러면 도선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이 눈에 보일까요? 물론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가 도선에 흐르면은 자기장을 만드는 이 경우를 어떻게 하면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실험하면? 그렇지? 이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주변 공간에 나침반을 놔보면 알아요. 나침반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틀림없이 나침반이 자기장의 방향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규칙적인 방향으로 배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드디어 이제 자기력, 마그네틱 포스라고 하는 자기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와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냐면, 이거 비교를 하면 이해가 쉽잖아? 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어떤 거와? 그치? 여러분들이 잘 예측해야겠죠? 뭐냐면 여기는 전기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됐어? 수학적인 표현이 이렇게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에 전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2는 전기력을 구별하기 위해서 쓸게요. 원래는 전기장에다가 이렇게 전하를 곱해주면 돼요. 여기 전기장의 벡터니까 여기 전기력도 이렇게 벡터가 돼요. 자, 그러면 자기력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자기력도 자기장에다가 전하를 곱해주면 자기장이 될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자기력에 대한 정의를 말로써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야 돼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자기장 속에서 속도를 가지고 전하가 움직이면 힘을 받는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기력의 정의는 자기장 속에서 속도를 가지고 전하가 움직이면 힘을 받는다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여기다가 기호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장 속에서 속도를 가지고 전하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 힘이 자기력이에요. 힘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기장 속에서 속도를 가지고 전하가 움직이면 힘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기장도 벡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테고 속도도 당연히 벡터고 벡터에다가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기 때문에 외적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 자기력도 이렇게 벡터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을 일단은 비교해봤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전기력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렇게 우리의 이번에 주인공인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요 뒤에 이제 이렇게 식을 알게 됐으니까, 수학적인 표현을 알게 됐으니까 그 뒤에는 뭐를 해야 돼? 맞아요. 의미부여를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 식에 대한 의미부여를 일단은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하의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의미부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미부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전화 입장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전화는 둘 중에 하나로 운동 형태를 가질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화는 정지되어 있거나, 그치? 전화가 정지한 전화 이거나 또는 전화가 운동하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움직이는 전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정지한 전화는 자기력에 영향을 받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이쪽에서 그랬지. 정의에서 전화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전화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얘는 자기력을 받아요. 이해갔죠? 그러면 이게 받고 안 받고 하는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면은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자기장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느냐 하는 소리예요.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하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의미부여를 새로 한번 해볼게요. 이 소리예요. 정지한 전화는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않기 때문에 자기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움직이는 전화는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력을 받아요. 이거죠? 영향을 받아요. 자,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러면 정지한 전화는 과연 자기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만들지를 못해요. 정지한 전화는 전기장은 만들어요. 전기장은 만드는데 하지만 얘는 자기장은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 움직이는 전화는 어떻게 될까? 움직이는 전화는 얘는 당연히 이쪽에서 그랬지? 뭐라 그러냐면 자기장은 움직이는 전화는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전기장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 이제 자기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결과를 종합해보게 되면은 자기현상의 원인, 현상의 원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생겨? 고로 자기현상의 원인은 이거 아주 간단하지? 맞아요. 움직이는 전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움직이는 전화예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의미부여를 해봐야 되겠지? 어떤 의미부여를 해봐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걸 생각을 해볼 거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크로스 프로덕트, 쉽게 말해서 제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여기에다 다시 한번 의미부여를 해볼게요. 얘는 저쪽을 1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를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얘는 여기 기호 처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기호 처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는 원래는 벡터 프로덕트인 거지? 벡터.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바꾸면은 외전이라는 소리예요. 얘는 방향성을 갖지? 묘한 방향성을 갖아요. 공간상 방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은 얘가 여기를 꼭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자기력에 방향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향이 여기 자기력의 방향인데 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자, 저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 알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적어치면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양전화 기준으로 말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FPI 이렇게 배웠지? 서로 직각관계를 만들고 나서 F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뜻해요. 힘을. B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장을 뜻해요. 여기 I, FBI에서 I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를 뜻하는데 사실 전류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도 뜻해요. 이해갔죠? 그래서 FBI로 이렇게 양전의 입장에서 이거를 고려를 하면은 우리는 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손가락으로 만들었던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세 개의 벡터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은 뭐냐면은
힘의 방향. 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자기장. 그리고 이쪽은 속도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보통 전류의 방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힘과 자기장 사이도 이렇게 직각인 거고, 그리고 자기장과 속도 사이에도 또는 전류의 방향 사이에도 이렇게 직각이에요. 그리고 자기장과 속도 또는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 사이, 여기가 세타로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똑같은 모양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왼손 법칙. 자, 그러면 오른손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른손은 그냥 손바닥을 딱 펴주면 돼요. 왼손이 이거라면 오른손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 손가락이 쭉 나가는 얘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기장이 쭉 나갈 때 손가락 모양하고 비슷하지? 그렇지? 그리고 이쪽은 전류의 방향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다시 여기서 적용을 시키면 지금 이 그림에서 도선의 전류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 도선을 감싸게 되면은 지금 제 손가락이 감는 얘가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돼요. 이해갔죠? 그리고 나서 F, 힘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냐 하면은 힘은 손바닥 면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무슨 얘기? 손바닥으로 여기를 치면은 빵 하고 힘을 받지? 바로 이거예요. 손바닥 면이 힘의 방향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여기다 그림으로 잠깐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손을 잘 그려야 될 텐데 여기에 손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손가락이라고 봐요. 이렇게 손가락이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이렇게 있고 얘가 손이에요. 얘가 손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엄지손가락이 얘가 힘의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 그리고 여기 네 손가락 방향, 여기가 어떤 거? 좀 전에 말했지만 여기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나서 손바닥을 딱 치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손바닥 면이 가리키는 지면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방향. 화살표 앞에 봤을 때 이게 손바닥의 방향, 이게 힘의 방향이 돼요. 이게 오른손 입장에서 본 힘의 방향이에요. 물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얘는 지금 양전화 기준이에요. 양전화 기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전화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얘가 자기장과 여기 전류가 흐를 때 힘을 어디를 받니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게 있죠? 그러면은 전화에는 양전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음전화도 있는데, 그치? 전자의 흐름도 있는데 음전화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아주 간단해요. 거울 대칭을 이용을 하면 돼요. 이게 양전화일 때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을 갖다 대면은 이쪽이 어떤 거? 전자가 움직일 때예요. 거울 대칭. 손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전화가 움직일 때 이렇게 오른손을 갖다 댄다고 한다면 만약에 음전화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것처럼 왼손을 갖다 대면 돼요. 가운데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얘기? 이렇게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전화일 때는 거울이에요.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울의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금방 양전화와 음전화 있을 때 힘의 방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좀 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자기력이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벡터 말고 스칼라로도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마그네틱 포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전하에다가 속도에다가 이렇게 자기장을 곱하고 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크기 값으로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장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외적을 배울 때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어떻게 돼? 맞아.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다가 여기에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세 번째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이제 드디어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돼? 맞아. 이제 자기력까지 알았으니까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 있는 식에서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식을 크기 입장으로 바꿔 쓰게 되면은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얘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전하와 속도와 이렇게 그 사이의 각도,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자기장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만 하면 돼? 여기 단위만 알아보면 돼요.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 간단해요. F는 자기력은 힘일 테니까 얘의 단위는 우리가 뉴턴일 거예요. 뉴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뉴턴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전하의 단위는 뭐? 맞아요. 쿨롱이에요. 속도의 단위는 메타 퍼 추가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각도는 차원이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단위를 약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쿨롱 퍼 추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의미부여해서 기호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초를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쿨롱 전하가 변했어요. 뭐의 정의? 맞아요. 얘는 전류 I의 정의예요. 이쪽이 틀림없이 단위가 쿨롱 퍼 추가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를 전류의 단위를 앙페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거? A로도 쓰지? 대문자 A로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위를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를 다시 바꿔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뉴턴이 있고 이 부분을 암페어로 바꾸고 메타,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기장의 단위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얘를 테슬라라고 하는 과학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도 대문자 T로도 이렇게도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력과 자기장에 대해서 수식화하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문제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제 간략하게 심화학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 질문, 심화학습 첫 번째 질문.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장상의 원인이 전하가 움직여서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전하가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현상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그렇죠? 자기현상의 원인은 자기장을 만들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는 전하가 움직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장을 만든다는 걸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자석은 어떻게 자기장을 만들까요? 자석이 움직이고 있나? 어떻게 될까? 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생각. 왜 그럴까? 왜 자석은 왜 자기장을 만들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석이 직접 자석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원자 구조를 잠깐 이해를 하면 돼요. 틀림없이 자석의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자석은 이렇게 핵이 있고 저거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핵을 까맣게 그리고 전자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하얗게 그릴게요. 전자를 너무 크게 그렸네? 이렇게 돌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런 전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주변에 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도는 방향을 시계 방향이라고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얘를 자석 표면에 따른 전체 입장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자석의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자석도 이것처럼 움직이는 전하가 그 자석의 성질, 쉽게 말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석도 물질 내부의 전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생각. 자, 어떤 걸 제가 조건을 들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한번 방향성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예를 들 거냐면, 만약에 양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첫 번째 대전판 사이를 통과를 해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해.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 물론 지금 전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겠지? 그렇지? 전기장은 아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 맞아요. 얘는 틀림없이 얘는 이렇게 오면서 청력 때문에 밀리고 인력 때문에 끌려서 왼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휘어질 거예요. 그쵸? 그치? 이렇게 휘어질 거야. 자, 그러면 빨간색 방향으로 휘어질 거예요. 빨간색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조건을 줄 거냐면은 똑같은 전하가
여기에 있는데 전화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N급 자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에는 S급. 쉽게 말해서 자기 장속을 통과를 해요. 자기 력선은 아마 이런 식 모양으로 갈 거야. 여기를 전화가 이렇게 출발을 했어.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가지고 대보면 알겠지? 그치? 그래서 한번 대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니까 이렇게 갈 테고, 그렇죠? 전류는 지금 보면은 자기장은 이렇게 갈 테고, 전류는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테고, 그리고 나서 이쪽 전류 물체의 속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힘은 어느 쪽으로 받아? 위쪽으로 받죠?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전하는 이렇게 공간상으로 붕 떠오르는 모양이 될 거예요. 다 상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전하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공간을 뚫고 나오는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